예쁜 열대, 아열대 식물들과 초록이 우거진 그런 길을 가고 있고요. 길은 등산로가 아니고 사람이 왕래해서 가는 길인데, 여기는 이제 산악지역으로 높게 형성된 정도는 아니고 언덕 위에, 큰 언덕 위에 사람들이 간혹가다 인가가 있을 것 같고요. 끝이 어디가 나올지, 어떤 길이 나올지 모르지만 무작정 한번 걸어가 보고 있고요. 이제 시내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서, 여기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시내에 잡히지만 형태상으로는 결코 시내권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냥 일곽, 시골 또는 산골로 이어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채널이 이제 일반 젊은 여행자들, 여행 유튜버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재미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도 걷기와 등산 이런 것을 하면서 가끔은 우리가 꿈꿔온, 언젠가는 또 하고 싶게 하는, 혼자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가서 한번 하이킹이나 걷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실행해보고 있고요. 때로는 그게 생각한 것보다 준비해야 할 것도 좀 있고요. 체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생각지 않은 것들, 감정들, 그 다음에 외로움이나 정말 할 일이 없을 때, 이런 혼자 외로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거야 뭐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끼는 거고요. 이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영상 통해서 가급적 과장되거나 재미로만 구성된 영상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한 번씩 심심하더라도 그냥 같이 보면서 언젠가 한번 여행 오실 분들한테는 참조가 될 수도 있고요. 당장 어떤 사정들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대신 지켜보시면서 대리만족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끝이, 결과가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 여기 이제 유곽의 산골마을 지나서 인가가 끊어졌기 때문에 잠깐 거기 모래 자갈길들이 있습니다. 일로 쭉 넘어서 여기 산이 나올지 언덕이 나올지 가다 보면 뭐가 나오고, 주민들이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대부분 이제 걷기나 뭐 등산, 하이킹에 관한 정보를 드리면서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산행을 배우면서 걷기나 여행을 확장해 나가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취미로 등산이나 하이킹, 폭넓은 의미의 하이킹, 그다음에 걷기, 여행 즐기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작은 팁을 드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근데 해외에서 어느 여행을 가든 트레킹이나 하이킹을 가실 때 다른 여행달처럼 그냥 주로 도시권에 배낭 하나 메고 도시권을 다니거나 이런 데를 다닐 때는 이게 크게 이제 하이킹 개념은 약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희 채널의 아이덴티티는 하이킹과 트레킹, 걷기라는 것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특징을 살려나가려면 신발이 중요합니다. 등산화를 꼭 해외에 가지고 나갈 때는 그냥 무겁고 거추장스럽다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만나는 산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화강암과는 좀 다르게 이런 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뭐 나라마다 이제 특징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길을 겨룰 때는 굳이 등산화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밑창에 이런, 제가 이렇게 이런 데를 밟으면, 이런 돌을 이렇게 밟다 보면 이렇게 돌길이 밟아서 미끄러지기도 하고요. 운동화로는 약하지만 등산화라고 하면 경등산화 정도를 신으면 밑창은 3중창으로 해서 견고하게 보통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등산화, 목이 길고 무거운 중등산화까지는 필요 없어도 그냥 운동화나 샌들, 심지어 밑창도 약하고 가피도 약한 것들보다는 최소한 트레킹화라고 이름 지어진 거, 그 다음에 경등산화라고 지어진 거라도 신으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걸을 수 있다. 그걸로 시내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내에서 또는 다운타운에서 적절치 않다 하면 그 신발을 놔두고 가벼운 슬리퍼나 샌들을 사서 임시로 그렇게 또 쓰시면 되거든요. 가벼운 운동화나
그러면 그건 가격도 싸고 가볍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거죠. 그러나 이제 샌들이나 가벼운 운동화, 뭐 슬리퍼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더운 나라라고 해서 왔을 때는 정작 이런 길을 걷거나 하이킹 할 때는 이런 길에서는 정말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같이 하이킹이나 트레킹, 소위 등산 이런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걷기 여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런 길들을 만날 경우의 수가 높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는 적어도 밑창과 가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신발을 준비해서 오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이 언덕길로 올라와 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 이후이기 때문에 습하고 길은 좀 장알길이라서 미끄럽기도 하고요. 숲풀에 타서 쓸리기도 하지만 뭐 아주 열악한 등산로에 비하면 양반이고요. 충분히 걸을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걷기 여행, 트레킹 여행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그 중에 좋은 신발, 비싼 신발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적어도 밑창과 중창과 깔창의 구조를 갖춘 바닥에서 뾰족한 돌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을 박을 수 있는 바닥창과 그 다음에 오래 걸면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런 형태의 재질을 갖춘 신발들은 꼭 신고 가셔야만, 다른 것들은 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준비하시면 좋지만 그 나라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준비가 안 되면 있는 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발은 국내에서도 사냥하신 분은 알겠지만 좋다고 해서 자기한테 다 맞는 게 아니고요. 몇 미리 차이로도 안 맞기도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통증을 유발시키고요. 발에 쓸림이나 까지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신발은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서 막 신을 수가 없죠. 트레킹 할 때 신발의 중요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하나로 지면에서 이런 길들을 만날 때 어떤 신발을 준비해서 갖추는 할지 그걸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계속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